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푹 자는 게 어려워지셨나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한밤중에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을 맞이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동 경희대 병원 신원철 교수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쉽게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깊은 잠을 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깊은 수면 시간 감소도 문제입니다. 밤새 잔 것 같은데도 아침이 개운하지 않다면 이는 렘수면 즉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든 탓일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 신체 시계 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은 새벽잠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건 생체 리듬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리듬이 점점 앞당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저녁이 되면 빨리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패턴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통증과 만성질환도 큰 영향을 줍니다. 허리 통증, 관절염, 신경통 같은 질환이 증가하면서 수면 중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지죠.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편안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통증으로 인해 깊이 잠들지 못하면 다음날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또다시 밤에 잠을 설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야간 빈뇨 증가도 잠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깊은 잠을 자기도 전에 깨어버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나이 들면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제적인 걱정,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운동 부족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릴 때는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밤이 되면 금방 잠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피로감도 덜 느껴지고 수면 욕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어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약물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 중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복용한 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약의 부작용을 한번 의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수면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이 달라지면서 쉽게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침실 환경이 바뀌면 수면 패턴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면서 호흡이 멈추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심한 경우 낮 동안에도 졸음이 쏟아지고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바빴다면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야 할 시간이죠. 하지만 침대에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는데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생체 시계가 헷갈리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주말마다 늦잠을 자거나 새벽까지 깨어있는 게 습관이 되면 월요일 아침이 유난히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최대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땐 침대에서 계속 버티지 말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억지로 눈을 감고 있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이 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특히 목과 어깨를 돌리거나 다리를 벽에 올려놓는 자세를 하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훨씬 편안해진답니다. 또 복식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안정되면서 더 쉽게 잠들 수 있어요. 사실 요즘 수면 장애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해요. 자기 전에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는 건 진짜 추천해요. 바나나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이 숙면을 도와주거든요. 또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것들도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반면에 커피나 초콜릿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너무 매운 음식이나 술은 피하는 게 좋아요. 밤늦게 라면 먹고 속이 불편해서 뒤척여 본 적 있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자기 전에 먹는 음식을 한번 신경 써보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졸음이 오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할 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샤워 후에 바로 침대에 눕기보다는 한 30분 정도 몸을 편안하게 만든 후에 자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 낮 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이 오거든요.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혹시 수영을 좋아하는 분들은 꾸준히 수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자기 직전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신체가 각성 상태가 되니까 운동은 잠들기 최소 3, 4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데 이게 진짜 좋지 않아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라도 꼭 켜주세요. 그리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알람이 필요하다면 그냥 아날로그 시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오늘 소개한 방법들 하나씩 실천해보면 확실히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수면 습관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편안한 밤, 그리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랄게요.